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이슈는 바로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암입니다. WHO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암 사망자 수는 970만 명으로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데요. 이것은 평균적으로 매일 26,500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암을 정복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암 발생률과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인 10명 중 4명이 걸리고 있고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2명 중 1명이 걸리게 될지도 모르는 이 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막연하고 무섭게만 느껴지는데요. 암은 왜 걸리는 것이고 어떻게 자라나며 어떤 치료 방법과 예방법이 있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암은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을 받아 DNA가 변형된 좀비 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좀비 세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몸의 정상 세포와는 다른 3가지 특징 때문인데요. 첫째, 암 수명이 무한하다는 점. 둘째, 시국이 왕성하고 공격적이라는 점. 셋째, 빠르게 숫자가 많아져 퍼져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좀비와 유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암이 유전병이라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운에 맡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누구나 수많은 종류의 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암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암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암에 걸리는 것은 선천적인 부분보다는 후천적인 부분의 비중이 더 크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암을 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암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암에 대한 이해가 사실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가능한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암이 생겨나는 원인으로는 좋지 않은 식습관,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대표적이고요. 폐암의 경우는 담배, 간암, 위암은 술, 바이러스, 세균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해요. 이러한 원인들의 공통점은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도 함께 손상을 입어서 DNA 변이가 일어나는데요. DNA 중 나쁜 특성이 발현되어 주변 조직으로 퍼지는 변이된 세포의 덩어리를 악성 신생물, 즉 암이라 부릅니다. 암세포가 만들어질 때 생겨나는 변이 중 첫 번째 특징은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게 된다는 점인데요. 텔로미어란 실타래 같은 DNA 끝부분에 마치 신발끈 코팅처럼 마감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세포는 분열될 때마다 이 부분이 짧아지는데 텔로미어가 사라지면 세포가 죽기 때문에 텔로미어의 길이를 남은 수명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의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암세포가 수명이 무한한 불로불사의 세포인 것을 의미하죠. 암세포 변이 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요, 증식을 촉진시키는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유방암세포의 증식을 빠르게 만드는 HER2라든지 폐암세포의 증식을 가속시키는 EGFR 같은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죠. 암 변이의 세 번째 특징은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발생할 때 세포 스스로 이를 복구시키고 변이된 세포를 사멸시켜주기도 하는 P53이나 P21과 같은 중요한 유전자 스위치가 있는데 이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버려서 암세포 변이를 막지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죽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세포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드는데요. 정상세포들은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지방산을 태워 세포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러한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암세포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요. 포도당과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포도당일 수밖에 없죠. 암세포는 다량의 포도당을 가능한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변신을 하는데요. 세포에 당을 전달하는 택배기사님을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세포에도 문이 있어서 인슐린은 문 앞에다가 포도당을 배송해주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문을 몇 배로 많이 설치해서 많은 당을 한꺼번에 받아들입니다. 암세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더 빨리 배송할 수 있도록 도로까지 새로 만들어버려요. 주변에 혈관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면역 신호를 내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무한으로 증식하는 암세포가 매일 3,000개에서 5,000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를 살리는 힘, 면역세포가 매일 만들어지는 수천 개의 암세포를 거의 100% 다 없애주고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먼저 출동합니다. T세포는 암세포의 모양을 보고 정상세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여요. 암세포인지 판단할 때에는 리셉터의 모양을 구분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세포의 손모양을 보고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암세포는 T세포의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써요.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는 거죠. 암세포가 자신의 손을 정상세포 모양으로 변형시키면 T세포는 그만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다행히 T세포를 피한 암세포에 대비해서 우리 면역체계는 비밀병기를 남겨뒀어요. 그 비밀병기의 이름은 바로 내추럴 킬러 NK세포라고 합니다. NK세포는 위장된 암세포도 찾아내어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의 천적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똑똑한 면역세포의 공격으로 인해서 99.9999%의 암세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만에 하나 암세포가 과다하게 생성된다든지 면역세포가 약해진다든지 해서 암세포가 살아남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살아남은 암세포는 증식을 시작하는데 점점점 많아져서 1억 개 이상 되면 0.5cm에서 1cm 크기가 돼서 병원에서 진단이 가능해지고 진단되면 암 환자로 판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암덩어리는 이제 온몸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암세포는 암세포 주변에 형성된 혈관을 따라서 이동하거나 근처에 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처음 발생한 암 때문에 사망하기보다는 전이된 암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전이된 암세포는 처음 발생한 암세포에 비해서 더 많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후에 이동하기 때문에 치료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암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암에 전이가 없고 2에서 4cm 이하로 작으면 1기로 분류하고요. 암이 조금 더 크면 2기, 암이 주변 조직으로 퍼졌으면 3기, 암이 아예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되면 4기로 분류해요. 병원에서 진행되는 암 치료는 보통 수술과 방사능 치료, 화학 치료로 이루어지는데 수술은 말 그대로 암덩어리를 떼어내서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방사능 치료는 방사능을 이용해 암을 죽이는 방법, 화학 치료는 화학적인 약물을 통해서 암을 죽이는 방법이죠. 이러한 방법들은 암세포 덩어리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빠르게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하지만 단점으로는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까지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나은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서 벌써 3세대 항암제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를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암세포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다른 세포들, 예를 들어 털이 나는 모낭세포나 입과 장의 점막세포, 그리고 면역세포를 만드는 골수의 조혈모세포까지도 죽이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세대 항암제는요, 암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식별해서 특정 유전자 스위치를 가진 암세포만 공격하는 약물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 방법도 알아채고 수백 가지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요, 특정 유전자를 없앤다거나 유전자를 한 단계 더 변이시켜서 약효가 없어지게 된 경우가 발생했죠. 이에 따라 현재 개발이 한창인 3세대 항암제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T세포와 NK세포의 능력을 강화시켜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유도하는 면역항암제와 또 다른 하나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암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바이러스 항암제 등을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죠. 이렇게 수술과 방사능, 항암제로 암세포를 없앤 후에 만약 식별되는 암세포가 없어졌다면 성공적인 치료로 보고 5년간 예후를 지켜봅니다. 5년간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라고 하고요. 5년 사이에 암이 전이되면 말기로 분류해요. 이 사이에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암 환자가 수술과 항암 치료 후에 5년간 관리를 잘해서 생겼던 암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암이 생기기 전에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준다면 암이 생길 확률 자체가 매우 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암이나 다른 질병에 걸리고 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보다는 건강할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첫째, 세포에 손상을 주는 독성을 피하셔야 됩니다. 술, 담배를 비롯해 생활 속에 숨겨진 각종 발암물질을 피하고 내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세포가 스스로 손상을 복구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셔야 되는데요. 당 섭취를 줄여주고 건강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특히 DNA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켜주고 DNA를 복구시키는 데 필요한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챙기세요. 그리고 자주 운동을 하시고 푹 주무세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당연한 만큼 확실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암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